엄마의 바다. 정말 죽을 노릇이었다. 진호는 냄새에 민감한 편이었다. 어릴 때부터 비염이 심해서 생활이 곤란했던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그 냄새는 호흡기를 통해 폐로 전달이 되었다. 기분 나쁜 그 냄새는 시간이 흐를수록 진호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신경이 쓰여서 생각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주변을 살펴봐도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오로지 자신밖에 없었다. 진호는 숨죽이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별다른 사람의 움직임이 없었다. 진호는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었다. 기억나는 것은 준호와 함께 해남도에 내려온 것뿐이었다. 그 일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 일만큼은 분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숙소를 잡고 식사까지 한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때 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또 이상한 점은 준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하지만 왜 혼자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일이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 준호를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당장 오늘이라도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진호는 건물의 바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밖에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았다. 간혹 백고동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다. 이곳은 부두에서 가까운 장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날이 밝아지자 내부에 있는 물건들이 보였다. 창고가 틀림없었다. 날이 밝았어도 주변에는 사람의 움직임도 없었다. 차가 다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곳은 인적이 없는 한적한 장소가 틀림없는 것 같았다. 준호가 안 보이는 것이 계속 신경이 쓰였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탈출해서 준호에게 꼭 확인해보고 싶었다. 두 사람이 해남도에 내려온 목적은 홍콩으로 건너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미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날이 환하게 밝았다. 시간이 지나도 창고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사람의 움직임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진호는 아직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더욱 괴로웠다. 긴장한 탓에 자주 소변이 마려웠다. 소변이 마려우면 그냥 바지에 싸는 방법밖에 없었다.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도리가 없었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목숨을 장담할 수 없었다. 진호는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 한적한 창고에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 떨어야 했다. 창고에는 다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하루가 지나갔지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탈출할 방법은 없었다. 진호는 뜬 눈으로 또 하룻밤을 보냈다.